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억소리 나는 사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대공개. 62,000달러. 이분은 무려 4조. 사회부 기자가 밝히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의 모든 것. 색깔이 너무 좋은데 형님? 성형외과에서 의사 모두를 놀라게 한 성형수술의 빛과 그림자. 14인 기자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토크 배틀. 과연 12번째 황금펜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특별 기자회견 남국 장남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 탁전입니다. 요즘 저희 방송을 연예인분들도 많이 본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이니셜 스타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누군지 좀 물어봐달라.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까칠한 A씨 뭐 이렇게 검색해보는데 안 나온대요. 그렇죠.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박재현 씨, 근데 연예인분들이 여러분이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연예인분들이요? 물어봤는지. 얘기해요. 부드러운 B씨하고요. 그리고 난데없는 최고. A씨요. 난데없는 A씨하고 부드러운 B씨가. 안대현 A씨도 이거 봐요? 진짜 무섭다. 이렇게만 말해도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난데없는 A씨는 진짜. 와, 진짜. 예. 자, 오늘 이 새로운 기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특별 기자회견을 자유신 장용진 기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10년차 사회부 법조팀장, 문노이문사 취재 전문 장영진 기자. 오기 전에 이 앞범 프로그램을 좀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니까 아마 더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법조 팀장님답게 굉장히 딱딱한 인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제 됐습니다. 어떤 문제죠, 정확하게? 저희가 그거를 재밌게 넘어갈 줄 알았나요? 정확하게 어떤 문제죠? 글쎄요. 자, 그럼 이번에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신수야, 그리고 대호야를 외쳤습니다. 장강훈 기자님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죽고 정의 사는 스포츠계의 뚝심 기자 장강훈. 포스트 시즌 잘 즐기고 왔고 아시아 시리즈까지 있어서 네 그거 다 경기 지켜보고 오느라고 조금 아시아 오래 걸렸어요. 시리즈는 좀 우리나라가 좀 시원찮았어요? 네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 근데 너무 닮지 않으셨어요? 누구랑요? 저기 박 기자님이랑 누가 어떤 분이 친형이에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너무 닮았어요. 아니, 최재혁 선배를 중심으로 양옆에 앉게 하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러니까 엄마가 쌍둥이 아들 둘. 저희 옛날 동네에 살던 그 순댓국집 아줌마 좀 보여주셨어요. 아니 저번에 김태현 씨가 이혁재 씨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앙심을 품었었는데 네. 오늘 또 순댓국집 아줌마라고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빠져나왔다, 마법에서. 진짜 그 아줌마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뻤어요. 오늘 길을 지나가는데 문자가 왔는데 길을 지나가다 두 명이나 날 알아봤다고 이렇게 문자를 또 이렇게 보내줬어요. 일단 사인 해줍니까? 아니 사인을 좀 만들려고. 근데 한 번 보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아니 제 얼굴을 보고 아는지 아니면 거기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챈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이크업을 안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몰라 볼 텐데 아무래도 목소리 듣고 알아. 목소리 듣고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여자 배우 전문 기자인데요. 제가 서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나왔어요. 몇 가지만 물을게요. 너무 잘해. 최우영 기자님은 찐머리 나고 수염만 기르면은 옛날 치킨집 할아버지처럼.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넥타이가 떼어서. 계속 그만 잡고 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
첫 번째 주제 토크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돈. 대한민국에 그만한 돈 거절할 사람 없대도요. 하지만 모든 사건은 이 돈 때문에 시작된다. 유산 분배 문제로 친동생과 갈등을 빚어오던 59살 이모 씨가 엽총 10발을 쏘아 살해한 겁니다. 남성은 10분 만에 1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훔쳐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납치하듯 모시고 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워진 뒤 거칠게 반항하는 백발의 노인 할아버지 납치 사건입니다. 돈 때문에 형도 몰라본 거. 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양심. 그야말로 씁쓸한 사건의 주범이 된 바로 이것. 첫 번째 주제, 돈의 맛. 돈 때문에 상상 초월한 일이 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정석용 기자님, 최고의 사기꾼 하면은 요즘 조이팔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X가 조 단위죠. 그 가장 큰 당군 일의 사기 사건은 JU 네트워크의 주수도로 한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제가 알기로 한 1조 뭐 몇천억 정도인데 이분은 무려 4조입니다. 4조. 네, 4조 원 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감이 안 오는 돈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1억 원씩 쓴다고 해도 100년이 넘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매일 1억 원씩. 매일 1억 원씩이요? 매일 1억 원씩. 늦게 일어나면 저녁 때인데 그때만 저녁 때 1억 원 써도 100년을 써야 된다고요? 100년 써도 남죠. 왜냐하면 그렇게 쓰면 3조 6천억 정도. 근데 4천억이 또 남죠. 근데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이거나 무슨 뭐 나랏돈이거나 이게 아니라 서민들의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이팔 그 사기 수법은 어떤 거냐면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가지고 이제 의료기기를 사서 일반인들에게 렌탈을 해주겠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당신들에게 꽂아주겠다. 당신이 투자한 금액의 연이자 30%에서 40%를 보장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실 그런 고수익 사업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이제 막 꽂습니다. 한 1,000만 원만 꽂아보라고. 1,000만 원을 딱 꽂아요. 그러면 그걸 딱 그 계산해서 매일 얼마씩 4만 원, 5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네,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자를 받아보는 정말 돈의 맛을 보신 분들은 야 이거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처음에 1,000만 원 꽂았던 분이 1억 꽂고 1억 꽂았던 분이 2억 꽂고 3억 꽂고 주변에 막 또 소문 내죠. 원래 이 사건이 이제 발단지가 대구 경북 지방이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2만 명 넘게 투자자들이 모입니다. 2만 명. 2만 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또 소문이 났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조이팔 유족 측으로부터 이제 조이팔이 죽었으니 더 이상 이제 수사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제 내용의 이제 이야기가 경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이팔이 사망했는지 가서 봤더니 그쪽에서 이제 제시하는 증거가 조이팔의 사망 진단서, 그 다음에 조이팔 장례식을 찍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죽었다는 뭐 시신이.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아주 많은 그 피해자들은 조이팔은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희대의 사기꾼인데 이것도 분명히 사기를 쳤을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제기하는 게 조이팔이 작년 12월 19일 날 사망했다고 유가족들은 발표를 했는데 사망 진단서는 그보다 열흘 전에 이미 떼져 있다는 거죠. 날짜 자체가. 시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영상 촬영했잖아요. 굳이 왜 조이팔은 그걸 남겼을까 하는 거. 예. 그 더군다나 그게 풀 동영상이었고 이게 단지 그 30초 정도 내외의 어떤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된 영상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조이팔 측근 그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들고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완전 페이스오프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게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미국에서 굉장히 성행했던 불법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이스오프를 시켜주는.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에서 어느 정도를 주면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얼굴을 고쳐서 새 인생을 살게 해줘요.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자신이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는 불법 사업이 그 굉장히 성공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데 우리 박정훈 기자님. 예.
돈의 맛 하면 또 연예인들의 돈의 맛은 또 사실 협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분은 좀 이렇게 얌체 협찬을 좋아하는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통 행사를 가거나 뭐 이런 포토월에 쓰고 그러면 명품 브랜드에서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이런 사진 한 장 찍고 그러잖아요. 여자 연예인들 많이 그러시는데 이분이 이제 또 의상이나 뭐 가방이나 구두나 뭐 이런 걸 항상 가셨어요. 가면 이제 찍고서는 이걸 돌려줘야 돼요, 사실은. 돌려주고 사실은 이제 고가의 이제 상품 이제 선물을 주는 것만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것도 안 돌려주고 이제 보통 1개 정도 줘요. 이제 뭐 이제 감사한다, 감사해 이러는데 이분은 꼭 5-6개를 꼭 챙기시려고 하셔가지고 항상 이제 상품 이제 선물 받을 것도 챙기고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시니까 이런 행사를 관리하시는 분들 사이에 블랙리스트 넘버 1이세요. 되게 알뜰하신데 누구세요? 그래서 재테크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예, 유명하신 재테크 하신 분이. 구나. 진짜? 언니가? 어제 집에 가방이 많더라. 그래. 이제 여러분들 오늘 속 시원하시겠네요. 다 나오네, 다 나와, 뭐 이제. 누구 A씨 뭐 이거 아니고. 근데 또 재밌는 걸 얘기 드리면 사실 또 아침 방송 보면 이제 자기 집 공개하고 뭐 이러는 맞아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사실 협찬이 또 많이 들어가요. 네. 뭐 커튼도 해주고 뭐 침대도 해주고 가전제품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대박인데 이분은 사실 이제 중견 배우신데 이분은 자기 집을 공개를 안 하고 집을 하나 달라고 하셨어요. 그냥 생짜로. 집을. 네. 집을 주셨어요. 집을 줬어, 협찬으로. 심지어. 이분은 나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협찬해달라. 예, 결국에는 전원주택 협찬이 됐습니다. 또 집을 받았어요. 몇억 원짜리 집을. 진짜로. 대박. 집만 생기면 안 되냐.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협찬을 다 하고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하셨죠. 여기가 내 집이다. 집을 되게 공개하고 싶은데 방송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장강훈 기자. 이 돈의 맛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맨날 연패 타던 팀이 갑자기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특정 팀만 붙으면 무조건 이기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현대가 삼성만 만나면 이겼어요. 그때는 현대의 그 구단주가 1억이 든 현찰 가방을 들고 야구장을 갑니다. 가서 감독한테 딱 단장이나 감독한테 딱 줘요. 이기면 줄게. 어휴. 이야. 그러면 그 경기를 이기면 그 1억을 선수들이 나눠 갖는 거죠. 뭐 그런 식의 관행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A팀하고 B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B팀이 계속 졌어요. 팀 구단주가 승리수당을 4천만 원을 주겠다. 3연전에 각 경기당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B팀이 3연전을 다 이겨버렸어요. 와. 그런 경우가 따끈하다. 굉장히 많고 프로 스포츠다 보니까 역시 돈의 흐름에 따라서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프로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최재욱 기자께서는 출연료 밀당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 얘기할 분은 신민아 씨인데요. 정말 CF 퀸으로 많은 걸 했었잖아요. 근데 신민아 씨가 그 CF를 많이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민아 씨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모델로 톱 모델이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인기를 누리다가 슬럼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속사를 바꾸게 됐거든요. 근데 전 소속사에서는 CF를 조금 하더라도 액수를 높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소속사에서는 좀 액수를 내리면서 현실화를 하니까 이 광고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때 신민아 씨가 이게 어린 티가 빠지고 섹시해지면서 여성미가 더해갔을 때 그게 그 시기가 딱 맞아지면서 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면서 뭐 5개에서 시작했다가 15개 막 20개 가까이까지 이 신민아 씨가 그러면서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 전속 기간 바꿀 때 제품도 좀 고급화시키고 액수도 높이고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톱 여배우들 CF군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야, 이게 보니까 뭐 지금 돈 얘기하는데 남 기자님 혹시 연예인 하면 돈 네, 딱 생각나는 인물. 그 배우 A 씨가 계신데요. 그분은 한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훈남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팬들이 조금 갑자기 좀 생겼던 경우인데 이제 일본 팬까지 생기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팬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분한테 노트북이 한 5대가 들어왔대요, 한꺼번에. 근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컴퓨터를 못 하신대요. 아이디를 넣고 들어가는 정도?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좀
5대나 되잖아요. 일단은 같이 옆에 같이 고생하는 스텝 좀 주면 안 되냐 누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걸 집에 5대를 다 쌓아놓으셨대요. 이분이 더 씁쓸했던 건 그 같이 고생하는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또 이렇게 조금 짜게 구시는데 그 유명 드라마 제작자나 작가한테는 또 한없이 퍼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안 만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명품백을 이렇게 딱 택배로 보내셨는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 사람한테 받기 싫었었나 봐요. 근데 더 웃긴 건 그거를 이제 그 와이프분이 이제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실은 이게 이런 과정을 해서 나한테 왔는데 이 가방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씁쓸했던 적이 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상공 기자님이 아주 놀라운 걸 또 준비했습니다. 주위에 지금 다들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네. 근데 50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귀한 동전이 있어요. 1998년도 그 IMF 시절에 50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지금 귀하거든요. 그게 왜요? 없어요? 그게 그때가 IMF 때라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찍지 않았어요. 시중에 나온 것만 한 1000개 정도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셔서 하면 지금 30만 원 정도에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건 100만 원까지. 저 어저께 자판기 500원짜리 넣었거든요. 그게 그럼 100만 원 넣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뽑아 먹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한정판 제품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고가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일까요? 저 알아요. 뭐예요? 자판기예요. 땡! 달력 아닌가요? 그렇죠, 달력입니다. 이게 달력이라고요? 네. 강림절 달력이에요. 강림절 하면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4일. 네. 자동차 브랜드에서 만든 건데요. 저게 날짜별로 지금 17, 18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12월 1일 날 하나를 떼는 거예요. 하나를 떼면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물에는 뭐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벤트용? 그렇죠. 이게 100만 달러. 100만 달러? 12억 정도. 이거 비싸 보인다. 딱 봐도. 이건 좀 비싸 보인다. 땡인데? 시계예요. 어떻게 시계가 돼 있죠? 이게 손목시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300만 달러짜리 시계예요. 그거 얼마야? 35억, 뭐 30, 40억까지 돼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거니까 60초 동안 계속 이렇게 저게 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쥐가 도망가는. 네네. 근데 저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돈다고요? 안에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태엽 않은 감는 거예요. 것도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아니에요. 스스로 돌면서 자기 태엽을 자기가 감아가지고 돈다고요? 그렇죠. 네. 와, 희한하다. 그냥 저 장인이 1년에 걸쳐서 저걸 만들었답니다. 대박이다. 와. 오늘 뭐 들으면 혹하고 보면 혹하는 것이 바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상의 없이 뭔가를 하고 오신 거죠. 등도다 가가지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가지고 이걸 중간에서 이어주는 브로커들이 좀 있습니다. 손찌검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유명 의사가 해요. 그럴 때 그 밑에 이제 K닥터가 와가지고 자, 이번 순서는요, 날로 번창하고 날로 새로운 비하인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콕 집어 레디! 우리 시경캡 정수경 기자님이 뽑아오신 황당사건 베스트를 그때 기억납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최우영 기자님께서 더욱더 재밌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최우영 기자님 뽑은 황당사건 베스트 2탄. 자, 먼저 3위 먼저 보겠습니다. 3위! 한 뮤지션이 연습실에 불을 낸 이유. 이게 뭐야? 지난 9월에 서대문구 상천동에 있는 한 이제 음악 연습실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도 금방 꺼지고 이제 사람도 안 다쳤습니다. 음악 기기 몇 개 타고 재단비만 640만 원어치 정도 나고요. 그때 도망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뮤지션이 나중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낸 것 같다 죄송하다 하면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 연습을 새벽 내내 하다가 무엇인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불을 내게 됐습니다. 자, 왜 불이 뭐 났을까? 때문에? 연습을 했는데 작곡을 한 거예요. 뭔가 막 자꾸 안 맞아 떨어지니까 에이 열받아 그러고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누가 볼까봐 태운 거야, 악보를. 아닙니다. 예, 참고로 이제 그때 작곡을 하고 있진 않았고 기기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힌트, 뭐에 꽂힌 거예요?
뭐에 꽂혔어요? 정답! 음악 작업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향초를 한 30개. 분위기. 예. 틀렸습니다. 정답. 네? 9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기가 많아요. 네. 진짜. 모기가 너무 막 스트레스 받게 해서 정답과 비슷합니다. 아, 바퀴벌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니 정답!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아예 죽이려고 이 불을 켜고 확 이거 한 거예요. 정답! 저는 지금 정답 만들려고 했는데 살짝 조금 달라서. 그래요? 뭐 수능 시험이에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강조를 합니까? 그리고 좀 가만히 계셔야죠. 제가 막 이렇게 돕고 있는데 저 그거 더 조금만 더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바퀴벌레 보고 놀래서 바닥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이제 그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액체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바퀴벌레 꿈틀대니까 확인 사살해야 된다고 태워야지. 라이터를 갖다 대고 그 불이 이제 연습실 옆에 있는 방음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어머 어떡해. 이거 재밌다. 바퀴벌레가 진짜 640만 원짜리 바퀴벌레. 그리고 신민석 기자님 죄송한데요. 그 뒤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힌트 안 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아예 죽이려고 되게 기분 나빴어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황당한 사건. 베스트 2위 보겠습니다. 2위.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전에 컴퓨터를 전공한 적도 없는 독학파입니다. 이분이 이제 웹하드 사이트들의 포인트를 모아주는 포인트 통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적을 많이 업로드한 양을 이제 속여서 21억 원어치 이제 환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이 포인트를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ATM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뽑고 이 친구가 그걸 다 뽑지도 못하고 이제 도망갔다가 자수했습니다. 자수를 했다고요? 예. 22억 원 중에 ATM에서 뽑은 그 돈은 2,200만 원. 2,200만 원? 나머지 20억 원은 포기하고 자수를 했어요. 정답. 그걸 돌아다니면서 계속 뽑아야 되니까 수수료가 아까웠어. 아닙니다. 정답. 그거 10시에 끝나요. 은행에 나오는 그거는. 그러면 편의점 거밖에 없어요. 편의점은 3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2,200 뽑았다고 그랬죠? 네. 밤새 돌아다니면서 그거 뽑아도 다 못 뽑아요. 비슷한데 틀렸습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범행 시간이 꼭 이제 새벽이나 밤 시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전 시간대 은행 정상 영업하는 시간에 이렇게. 카드 너무 긁으시다가 엘보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몸이 아파서 잠깐만요. 병원에 가려면 자수를 해야 되니까. 솔직히 뒤에 신민석 기자 허리 잡는데 저거 이거 얘기한 거예요? 맞잖아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살짝 바꿔서 엘보나 했다가 아닌가 하니까 디스크. 21억 원 중에 머리는 똑똑했을지 모르지만 무거워. 돈이 무거워. 왜냐면 다 현금이야. 남희석 정답!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2천만 원, 만 원권이 그렇게 뭐 아주 무겁진 않고 건장한 성인 남성은 들 수 있습니다. 가방 하나 들어가. 이분이 나중에 진술한 이유는 한마디로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다 먹는 야 이거 하는 거야? 이제 이분이 한 7군데, 9군데 ATM기를 이제 광진구 일대 돌아다니면서 계속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뽑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허리가 아파오고 가방이 무거워지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걸 뭐 하고 있나 회의감이 들어서 그 길로 뽑은 2,200만 원 들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모텔에서 2달간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돌아와라. 또 심지어 효자야. 해킹은 잘했을지 몰라도 이분이 참 어수룩한 게 해킹한 돈을 찾는데 인증번호 같은 건 자기 명의 핸드폰을 쓰고 모자도 안 써서 CCTV 얼굴이 다 잡혔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프로바이드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왜 허리가 아프다고 했나 봤더니 잡혀온 거 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요? 남자분인데 이제 키가 한 160 정도 되고 몸무게가 50kg 조금 넘게 나갑니다. 아 왜소하신 분. 이 체력적으로 돈을 뽑을 수 있는 체력이 아니구나. 예. 돈을 뽑아가지고 병원 치료부터 받았으면. 보약 좀 사고. 의사 출신 기자 입장에서는 50대 부부가 이혼 소송하는 도중에 소송이 항상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TV 봐도 아시겠지만 4주간의 기간을 주고 뭐 서로 양육권 문제도 협의하고 법정에서 그런 건 아니고 청파 방이동에 있는 한 쌈밥집 뒷골목에서 서로 아이를 누가 키울까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때 남편과 아내 사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로 이혼 소송과 별건으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300만 원을 이제 내게 됩니다. 이혼 예. 소송 중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아니가 정답. 네. 이혼 소송 중인데 쌈밥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강제로 키스를 했다. 왜? 갑자기 쌈밥집에서 강제로? 아니 뭐라도 해야죠.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근데 쌈밥집에서 무슨 강제로 키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혼 소송 중에 그게 할 하고 50대 부부면 그만한 연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좀 욱한 거죠. 판결이 나온 거는 못 볼 것 같으니까. 남편이 뽀뽀를 시도했습니다. 양육권으로 싸우다가. 뒷골목에서요. 근데 쌈밥집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쌈밥집 몰고 가세요? 쌈밥집에 나와서 뒷골목. 뒷골목. 아, 왜 승질을 내요? 너무 쌈밥집이라니까. 지금까지 내성적이고 말없고 갑자기 쌈밥집 아니잖아요. 근데 쌈밥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쌈밥집이 아니잖아요. 너무 쌈밥집 몰고 가니까 아니 분명히 아까 뒷골목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쌈밥집 밥을 먹다가 뭐 했다니.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니 몰랐습니다. 제가 예. 쌈밥집 뒷골목인데 죄송합니다. 씨가 이거 잘못했어요. 양육권 문제를 다투다가 남편이 이제 합쳐볼 마음에 자신의 매력으로 이제 아내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무기가 키스였던 겁니다. 일단은 아내분이 손으로 그 남편 입을 막던 중에 남편이 입 컨트롤을 잘못하셔가지고 손을 깨물어 다쳤고요. 그다음에 완력으로 이제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번쩍 들었는데 또 이제 아내분이 좀 발버둥 치시니까 떨어뜨려서 또 다쳤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강제추행 이런 죄목이 아니라 상해죄로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상해죄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우리에게 키스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이제 키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내분이 물론 다쳤지만 웃어 넘길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지만 가끔은 정말 웃으면서도 가슴 아픈 그런 게 7월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무장 강도가 이제 7차례 정도 서울 시내에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7차례 해서 번 돈이 26만 원이었습니다. 7차례를 해서요? 7돈을 뺏었는데 50대 아저씨인데 완력이 딸려서 영세한 이제 아주머니들 계신 곳만 무슨 곰탕집, 뭐 닭죽집 뭐 이런 데만 들어갔습니다. 또 그런 집들에 돈이 현금이 얼마나 있겠어요. 일단 카드 결제하지. 뭐 10만 원 훔쳐 나오면 또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일단 무조건 택시를 타고 모범인들 무슨 다 광진구에서 저기 무슨 구로동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 번 것 중에서 반 이상이 일단 택시비 나가는 겁니다. 그 7번 범행 중에서 3번이 미수에 그쳤는데요. 한 번은 이제 곰탕집이었는데 50대 아주머니가 강도가 너무 어설프니까 돌솥을 들고 저항을 해서 이걸로 찍어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놀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또 이마가 깨져서 그 치료비도 쓰시고 한 번에 이제 칼 들고 들어갔는데 아주머니한테 칼을 뺏겼습니다. 아주머니가 칼 들고 너 이거 뭐야? 저 그냥 나갈게요. 한번 살려주세요. 이 아저씨가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웃기고 좀 바보 같고 한데 처음부터 이제 범행 의지가 크게 없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공장 다니다 실직을 해서 월세방 낼 돈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신경쇠약, 뭐 공황장애 이런 병이 있으니까 교도소에 가면은 그래도 이제 약은 공짜로 타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돈을 뺏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범행을 7차례 저지르고 감옥으로 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개봉 영화 주연 배우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저희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 진짜 멋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말을 하면 조금 이미지가 희석돼요. 제가 여자 배우 전문 기자인데요. 제가 상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나왔어요. 몇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니까 이거 다 흉내내요 사람들이. 기자분들 김경월 씨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김겨울 기자랑 캠핑카 한번 타고 캠핑카 타고 요트 탔어요. 서로 형님하고 요트 그래 탔어요. 그거 완전 수줍어하면서 얘기했어요.
스크린 주연자라는 게 되게 심사숙고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싶다. 연기하는 데서 좀 보람을 느끼고. 노말한 멜로 연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랑 하고 싶어요? 문혜영 씨하고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완전 기대되시죠? 아, 너무 좋아요. 좀 만나고 좀 그래서요. 좀 그냥 집에만 처박히면 누가 불러줘 누가 나이도 먹었는데. 아, 불러줘야 나가지. 불러줘야 아니. 나가. 그냥 가, 내가. 아니 좀. 야, 저게 400만까지 들었어.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적인 영화입니다. 보시면 감동도 받으실 수 있고. 내용을 얘기하시라. 아, 이게 지금 얘기하는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가요? 친구같이 때로는 저기 여동생같이 아주 재밌게 인터뷰 잘하다 갑니다. 네. 아유 이뻐. 계속해서 다음 순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VCR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VCR 보여주세요. 예쁜 외모가 경쟁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이미 성형 천국. 지난해 한국의 성형수술 시장 규모는 5조 원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성형 중독에 빠져 있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 코를 했어요. 눈 찍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이 뒤바뀌는 수많은 스타들. 이제는 당당하고 쿨하게 성형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 왼쪽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고 눈을 감으면 흉터도 보이고. 하지만 평생 장애를 갖게 되거나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성형수술의 심각한 부작용. 성형공화국 대한민국의 성형수술 실태부터 끔찍한 부작용까지 특별 기자회견 기자들이 밝히는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 성형의 모든 것. 김인구 기자님, 그 성형한 연예인 분들 많이 아시죠? 예, 일단 세 분만 대주세요. 이니셜로밖에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성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참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분이 성형을 했다 그러면 이게 또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뜨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과 극의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계신데요. 성형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그 굉장히 그 뭐 많이 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뭐 외모가 너무 화려하시고 뭐 몸매도 좋으시고 별명이 바비 인형이고 별명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바비 인형에서 한채영 씨인데요. 한채영 씨는 들통났으니까 이런 얘기하시죠.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채영 씨는 본인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드라마 쾌골춘향이라는 거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주연을 처음 맡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본인이 굉장히 감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쌍꺼풀 수술을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하고 오셨대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쌍꺼풀도 더 이렇게 커 보이고. 안 그래도 눈이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드라마에도 이게 티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은 한채영 씨 쌍꺼풀이 원래 있었던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하면 이분은 뭐 이니셜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C 양이 계세요. 그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작고 얼굴에 점도 있고 이분도 역시 소속사랑 상의 없이 뭔가를 하고 오신 거죠. 좋은 결과가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의 반응이 야, 너 그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자신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연을 하던 배우였는데 참 점차에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잠적설까지 났었어요. 그 성형을 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좋을 텐데 그거를 잃는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겠네요. 우리 심인석 기자님도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떤 중견 여자 탤런트 A 양이 있는데 이분이 그 대부분 이제 그 성형수술도 협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자기 절대 협찬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다 돈을 내겠다. 얘기를 하고 수술 받는데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히 수술을 해달라. 또 하나는 절대 소문내지 말아달라.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결제를 하고 수술했는데 수술 끝나고 한 달쯤 있다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술이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막 항의를 심하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수술비는 그냥 돌려주고 협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카드를 긁고 수술했는데 그냥 현금으로 다 돌려주고 깡이거라. 근데 이제 그 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연예인이니까 협찬해줬다 생각하다 했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절대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도 홍보는 전혀 효과가 없으면서 그냥 굉장히 뭐 좀 손에 막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몇몇 병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몇 군데서 수술했다고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성형외과 그 진료 상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얼굴 외에 몸매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뭐 신이 내린 몸매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는데 가장 최고의 글래머 스타라고 뽑히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시상식 같은 게 있을 때마다 그 시상식이 있으면 최소한 등 정도는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등도 다 가가지고 병원에서 식수를 받아가지고 상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레스를 입는다고. 그래서 연예인들 성형 수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수준보다 훨씬 많구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 이렇게 가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를 항상 물어봐요. 있어요. 대부분 추천으로라는 거를 적든가 뭐 그러거든요. 남혜영 기자님. 친구나 주위에서 야, 너 한번 해봐. 뭐 유명하다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형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위에서.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 소속사 대표님도 너무 속이 상하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예요. 그 주위에 진짜 굉장히 친한 친구분이 하나 계시대요. 이 친구분의 남편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신 거예요. 근데 야,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시술이야. 나 너 한번 해볼래. 자꾸 그런 친구의 꼬드김 덕분에 매번 가서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데 그때마다 또 작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사가 상의를 하지 않으니까 성형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속사는 이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딱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늘 성형 논란이 일러왔어요. 그래서.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모든 작품이 끝나고 나면 이 붓기가 가라앉아서 굉장히 예쁜 상태로 돌아오신대요. 그래서 늘 방송을 할 때는 안 예쁜 얼굴을 있고 현실에서는 끝나고 나서 너무 또 다시 본래 예쁜. 근데 그게 계속 아직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그 보통 저희가 성형외과나 치과나 이런 데 가보면 연예인 사진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다 이렇게 저처럼 제발로 간 케이스인가요? 이 마케팅의 최고봉이 연예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잘 통하는 데가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거든요. 근데 사실 제발로 걸어가면 받지 않아도 가서 사람들이 있는 거 보는 것만으로 소문이 나거든요. 하러 왔었다. 이게 점점 와전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중간에서 이어주는 브로커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연예인들하고 친분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보통 협찬이라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해주는 정도인데 이 브로커가 끼는 건 대부분 현금이 오가요. 이 브로커한테 일정 금액을 주면은 브로커가 10%에서 20% 정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연예인한테 주는 거죠. 대신 여기선 비밀 보장은 없어요. 보통 이제 연예인들 사진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경우에는 보통 병원별로 또 자기들 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쳐갔어요 라고서는 비밀북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오픈되는 걸로 해서 자기가 또 갖고 있는 게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여자 연예인 A 같은 경우는요. 이분은 1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하면서 꽤 큰 여러 가지 큰 수술이었는데 대신 이분은 실제로 다 공개를 했어요. 자기가 이걸 받았다 얘기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막상 돈도 받고 그래서 빚도 갚고 고치고 났는데 자기가 자기 같지가 않은 거죠. 돈은 받을 땐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가 정말로 물건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받는다고 해요. 단순히 성형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돈을 현금을 받기 위해서 찾는 연예인분들도 꽤 있다고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장강훈 기자님, 뭐 스포츠계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혹시나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도 이런 성형이나 시술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최근에 안 사실인데 네. 뭐 여자 농구를 가서 없던 쌍꺼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마가 좀 도톰해졌다든지 시즌 중에 뭐 무릎을 다쳐요. 수술하고 재활하는 중에 손을 좀 대요. 이제 같은 여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잘 됐다 하고 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된 병원에 같이 가요. 가서 비시즌 때 같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팀 전체가? 네, 다시 오고. 그래서 보면 선수들이 뭐 한 명이 올 시즌에 코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시즌엔 다 똑같은 코를 가지고 코트에 나오는 거예요. 팀 지정 코네요, 그거는. 그 여자 농구 선수는 겨울엔 못 하잖아요. 시즌이니까. 그렇죠. 주로 여름에 많이. 네, 여름에 거의 늦은 봄 정도에 수술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뭐 막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여름에 얼굴이 부어 있거나 코가 커져 있는 분은 농구 선수.
잠시 후 터져버린 보형물 때문에 생긴 황당 사건부터 유명 성형외과의 의사 바꿔치기 실태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성형의 허와실 대공개. 과연 오늘의 기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꼭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이게 유방 보형물은 자연적으로도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황당한 상황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주인공들은 30대 남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네. 연인 관계였어요. 근데 네. 성관계 도중에 이 보형물이 터진 거예요. 진짜요? 근데 이제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나 봐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 이런 데가 아프고 뭐 이렇게 붓는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팔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너 때문에 터졌다. 이렇게 화를 낸 거죠. 남자분도 이제 좀 미안한 마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화를 낸 걸 좀 받아줬대요. 근데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너 때문에 그랬다 어쨌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손찌검을 하고 남자분은 또 열받으니까 주먹질을 하고 이게 사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두 분이 이제 나란히 경찰서까지 가신 거예요. 이야, 참. 그래서 이제 폭행으로 처음에 고소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억울하신 거예요, 여자분은. 이제 이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남자가 가해한 걸로. 예. 근데 이게 그 몸 안에 들어있는 보형물은요 신체 일부랑 똑같이 칩니다. 그것이 인공이라 할지라도 대박. 과실치상이 되죠. 그래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됐어요. 이 남자분들은 억울해요. 내가 알고 그랬냐? 난 몰랐다. 난 네가 수술한지도 몰랐다. 그 상황을 본 경찰관들이 황당하잖아요. 이게 여자분을 약간 좀 달랬어요. 고소를 하셔도 좋은데 고소를 하시게 되면은 입증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여성으로서 겪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한, 좀 겪기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하시겠느냐? 라고 해서 이분이 한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한 다음에 연락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가장 위험한 수술이 양악 수술이라고 들었어요. 위험해요. 정말 이거는 뭐 지난달에도 보면은 이제 그 양악 수술을 받고 난 어떤 여대생이 한 1년 동안 그 부작용, 침이 뭐 계속 흘린다든지 뭐 이렇게 안면신경 마비가 된 거죠.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자살까지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건드리는 걸 우리가 이제 양악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턱뼈를 교정하기 위해서 주걱턱이나 이런 걸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수술인데 요즘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양악 수술이 가장 어려운 수술인 만큼 이게 가장 또 비싼 수술에 속합니다. 양악 수술을 하지 않던 성형외과 의사들도 너도 나도 이제 하게 되고 이 구강외과 쪽에서 치과 쪽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양악 수술을 정확하게 해야 될 대상을 상대로 하면은 이게 괜찮거든요. 무리하게 양악 수술을 안 해도 될 사람을 뭐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뭐 카페 같은데 피해자 모임 이런 데 보면은 심심치 않게 이거 양악 수술 부작용에 따른 어떤 다른 그런 뭐 범죄나 뭐 이런 거가 있습니까? 강남의 그 좀 그런 큰 성형외과에서 의사 바꿔치기를 한다. 이런 제보. 이게 뭐냐면은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유명 의사가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면 이제 환자가 자잖아요. 모르니까 그럴 때 그 밑에 이제 페이 닥터가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딱 환자가 깰 때쯤 되면 다시 그 의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가 수술 잘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의사로서의 어떤 윤리를 좀 저버린 그 선배나 후배 뭐 친구들은 성형외과 의사가 많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피식 웃으면서 뭐 너 몰랐냐? 뭐 공공연하게 아는 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주 안 좋은 점들이 또 많군요. 강남에서 최근에 폐업된 이제 유명 치과가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 사람이 일단 여러 죽어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거기 수술 받다가. 그래도 안 없어지다 이제 그 없어진 이유 결국 알아보니까 이제 일반 환자 죽을 때는 폐업이 안 되다가 이제 법조계 높으신 분 이제 자제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유명한 도망갔다고 하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예, 병원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예뻐지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은 이쁜 사람만이 어떤 무슨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만이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이팔의 사망진단서 장례식을 찍은 피해자들은 조이팔은 절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협찬해달라. 집을 받았어요. 몇억 원짜리 집을. 구단주가 1억이 든 현찰 가방을 들고 이기면 줄게. 같이 고생한 스태프들한테 짜게 구시는데 유명 드라마 제작자나 작가한테는 또 한없이 퍼주시는 거예요. 한정판 제품들이 고가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100만 달러, 300만 달러짜리. 양육권 문제를 다투다가 남편이 자신의 매력으로 이제 아내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무기가 키스였던 겁니다. 소속사랑 상의 없이 뭔가를 하고 오신 거죠. 야, 너 그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원하는 데 수술이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막 항의를 심하게 했답니다. 등도다 가가지고 병원에 시술을 받아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있는 거 보는 것만으로 소문이 나거든요. 이걸 중간에 이어주는 브로커들이 좀 있습니다. 성관계 도중에 고용물이 터진 거예요. 손찌검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유명 의사가 해요. 마취를 하면 이제 환자가 자잖아요. 그때 그 밑에 이제 K닥터가 와가지고 자, 오늘의 기자를 오늘 기자. 과연 어떤 분이 오늘은 MVP로 뽑히실지 발표해 주시죠. 편안한 모습으로 네. 아주 최선을 다한 최우영 기자. 최우영 기자.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 보고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여기 이 가운데 서고. 하면 돼요? 네, 쌈밥집 뒷골목에서 이혼 소송 중인 부인에게 뽀뽀를 시도한 아저씨. 사랑은 이제 말과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왜 이혼당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좋은 사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말.